이준석 대표가 지금 대선 출마를 했고 등록을 했고 1번으로 했죠. 예. 근데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서 열심히 인사하고 대구 이제 TK 보수의 고향에서 이제 민심을 다지고 있는데 저는 이준석 카드가 결국 본선에 가면 우리한테 보수한테는 우리가 꼭 품어야 될 카드가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가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후보든 관계없이 그 하나는 다 확실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를 품고 가자. 이거는 다 이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대선은요 지난번 못지않게 아주 박빙의 승부가 될 거예요. 지난번에도 1%포인트 차이가 안 났습니다. 0.78인가 73입니다. 73 차이 났었지 않았습니까? 그와 비슷하거나 그와 더 얇게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품고 가지 않으면 더 낙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는 무조건 품고 가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록 과거는 있지만 우리가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뭉치면 이긴다. 빅텐트 안에 다 모여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준 대변인 이야기는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사이에 연대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승리의 동력이 될 것이다. 윤주진 대표는 이번에 이준석 후보의 대선에서의 존재의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되게 중요하고 과거의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보다도 사실은 더 귀한 네. 그보다 더 귀한 깜짝이야. 더 귀한 지지율이죠. 그런데 후보도 후보 나름대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내가 단일화를 해줄 정치는 명분 싸움이잖아요. 뭐 그냥 무조건 내가 국민의힘 출신이니까 국민의힘 후보에 단일화해 준다. 이거는 안 맞거든요.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단일화해 줄 수 있다. 아니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단일화해 줄 수 없다. 이 선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선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계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 또 탄핵에 대한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홍 시장이나 오 시장처럼 어떤 평상시의 친분,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앞으로 내가 이 사람이랑은 소통을 해나감으로써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이 중요하네요.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그렇습니다. 이준석을 안고 말고가 결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준표 시장은 탄핵을 반대했고 기각을 확신한다고 했었고 계엄을 뭐 약간 옹호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홍 시장 같은 경우는 중도 확장성이 또 있는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표를 얹어줬을 때 이긴다라고 생각이 들면 단일화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얹어줘 봤자 어차피 우리가 합쳐도 지면 그러면 완주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허은하 의원과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갈등의 원천이 뭐냐면은 허은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개혁신당 내에서 본인의 위치를 확고하게 잡는 거지 원외기 때문에 그게 갈등이 되게 컸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지금 원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나와서 대선 출마할 목적 중 하나가 뭐냐면 대선 출마해서 연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을 합치는 거. 본인이 다시 국힘에 들어가서 보수에서 젊은 기치를 다시 내세우면서 자리를 잡는 거. 40대 기준을 선봉에 서는 거를 되게 갈망을 했어요. 지금 원내에서요. 3석 있는 정당이라 의석수가 108석 되는 정당이라요. 할 수 있는 일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반드시 대선이란 큰 이벤트 속에서 잘 물꼬를 타가지고 국힘에 다시 들어와서 거기서 원내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개혁신당에 있는 식솔들 많이 있습니다. 그 식솔들이 전부 다 국힘에 다 나오신 분들이에요. 다시 데리고 들어가서 좀 안전한 곳에서 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도 아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국힘에 들어와서 다시 그렇게 되면요. 본인이 지방선거에도 본인이 좀 더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계속 개혁신당으로 밖에 있어봤자 지방선거 후보도 못 내고요. 본인도 후보가 못 됩니다. 하지만 국힘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노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후보 할 수 있죠. 서울시장 자리를 본인은 할 수 있죠. 두드려볼 수 있다. 두드려볼 수 있고 그러면서 계속 큰 선거에 노크를 두드리는 거예요. 경기도지사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서울시장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저울주 하다가 최종적으로 어디 나갈 겁니다. 그러고 나면 또 총선이 있어요. 총선에 가서 또 선대위에서 또 활동하면서 체급을 올려 나갈 순서를 생각하지 자기는 개혁신당을 키워서 이거를 보수정당을 대표하는 보수정당으로 만들겠다. 이건 불가능한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 선거판 대선판에서 합류해서 국힘에 들어오는 거 입당하는 거 이걸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잠깐만요. 이 정도 되면
지금 서울시장을 놓고 할 것이다. 경기지사도 두드릴 수 있을 것. 뭔가 지금 이준석 의원과 교감을 하세요. 전혀 그 대규가 잘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강대규. 그쪽이랑 전혀 저는 소통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윤주진 대표는 이런 좀 상당히 이제 외연을 확장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으로 돌아와서 약간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국민의힘 내부를 이준석 의원이 파고들 것이다.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조금 뭐 일부러라도 재밌게 반론을 좀 제기한다면 이준석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준석의 뇌구조를 이해하면 이준석은 내가 저 당에 다시 들어가서 저기서 후보가 돼가지고 내가 서울시장을 출마한다. 이준석이 생각하는 그림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어차피 이준석은 이번에 국민의힘이 폭삭지잖아요. 그러니까 젖잘싸가 아니라 폭삭지잖아요. 그럼 당이 없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준석의 마인드예요. 이준석 후보의 마인드. 없어진 그 당을 그러면 이준석이 그러니까 보수가 완전히 취한다? 사분을 하고 완전 합종 연행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 됐어요. 그럼 국민의힘 가만두겠습니까? 예, 아마 정당 해산 심판청부터 먼저 할 거예요. 예,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의 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예.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그건 저는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가 좀 있는데. 해줘요. 해주세요. 아니 왜냐하면 그래서. 재밌는데 지금까지는 아니거든. 그래서 요건 좀 이야기. 근데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최근에 두 분을 만났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만났고 홍준표 시장도 만났다고. 그래요? 보도에 나왔어요. 네, 두 분을 만났다고. 근데 이준석의 생각은 그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대선을 지면 보수는 결국은 다 무너져요. 이번에 지면 무너집니다. 이번에 지면 무너질 거라고 보는 거고, 자, 다 무너져요. 그러면 뭐 탄핵 찬성이니 반대니 뭐 친윤이 비윤이 그냥 다 가루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남습니까? 그러면 그 판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가 흥미롭네요. 이건 뭐 이제 이 상황 자체는 자, 이거는요. 일단 대전제가 졌을 경우를 말하는 거고, 졌다 하더라도 꼭 저런 시나리오로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뭉치면요. 하나의 대우 이탈 없이 뭉친다 생각해보면요. 이길 수 있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이긴 것처럼 그때 0.73% 2022년 대선 이야기하시는 그렇죠. 겁니다. 0.1% 안 되는 차로 이겼는데 네. 이번에 지금 우리가 보수가 더 위기를 느끼면서 벼랑 끝으로 지금 서 있는 절박함을 지금 우리가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더 강하게 결집을 하면서 아까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안감과 그다음 공포감 이것 때문에 개헌과 함께 반명이라는 큰 텐트 안에 다 모여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